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36분 50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월요일장 효율적으로 마감하기 위해서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 함께 받고 있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연락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500선까지 터치했던 우리 시장, 지금은 어느 정도로 변화가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9포인트대의 움직임입니다. 강보합권이고요. 거의 상승이라고 하기 미미할 정도로 0.31포인트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490포인트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중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시작과 함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2500.92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면서 또 새로운 신고가 또 2500선을 역사적인 고점을 터치를 했는데 이내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는 흘러내렸습니다. 2485포인트까지 빠졌고요. 이내 회복을 조금은 했지만 여전히 249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은 2179억 원, 외국인은 221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5269억 원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상승 흐름들 이어갑니다. 675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680포인트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677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674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일단 온종일 상승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박스권 상단이 꽤 높게 잡혀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개인이 544억 원 나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기관은 181억 원 팔고 외국인은 345억 원 순매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움직임 없습니다. 약보합이긴 한데 70전 정도만이 지금 움직이면서 1130원대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한전 KPS, IT주, LG전자, 삼양식품, 신라젠 5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한전기술과 한전 KP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낙폭이 큽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8% 가까운 낙폭이 보여지고 있는데 원전 휴가가 끝이 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올만 합니다.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장중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고 윗골되고 좀 많이 빠져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빠져내려오는데 일단은 뭐 재료가 원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 재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다시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IT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몰리고요. 기관에서도 지금 매수가 몰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 SDI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IT 관련주들 4분기에도 업황 호조 이어갈 것이다. 기업 실적 좋아질 것이다. 얘기 나오면서 다시금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LG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신고가 또 경신하면서 10만원 부근까지 이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98,5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일단은 전장 부품 사업에서 경쟁력 확대되고 있다. 일단 가전 부분에선 뭐 세계 1위 지금 수성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퀄컴과 함께 차세대 커넥티드카 솔루션 개발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양식품입니다. 수출라면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7%대의 급등이 오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상반기에만 올해 879억 원을 기록했다. 더 좋아질 것이다. 긍정적인 얘기 나오면서 이것들이 이제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이고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도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라젠 상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6만원대 터치까지 했습니다. 6만 1,0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6만원 눈앞이 아니라 이제 6만원 터치를 했습니다. 신라젠 일중 흐름 보시면 6만원대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가져가면서 9,000원대부터 지금 52주 흐름 보면 한 5배 이상, 6배 정도가 올라온 신라젠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컴투스, JYP엔터, 유니슨, EM코리아 올라와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 상한가 부근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데요. 인도 정식 의약품 등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수출이 3배가 증가한다고 소식인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세계 2위 인구의 대국입니다. 중국에 이어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 인도의 시장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 기대감이 나옵니다. 52주 신고가 오늘 13만 7,2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요.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서머너즈워 MMORPG와 스카이랜더스 모바일 출시 예정까지 나오면서 컴투스 최근에 눌려있던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JYP엔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좋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도 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일본에서 트와이스가 싱글을 냈는데 흥행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트와이스인데 첫 일본 싱글이 당일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음반 초도 물량이 30만 장이 육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JYP엔터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니슨 살펴보도록 하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의지는 강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육성 계획은 계속해서 가져간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요.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의 상승입니다. 일단은 유니슨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태웅뿐만이 아니라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다 라고 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자, EM코리아 살펴보도록 하죠. EM코리아는 23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들려왔고요. 장 초반에 급락을 계속해서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EM코리아입니다. 2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 강자 오현진. 오늘 정리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 부장님의 5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앱클로를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바이오의 주가 상승률이 아주 신라젠을 비롯해서 엘트리온 아주 멋지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앱클론 같은 경우 이 종목은 신규 상장이 9월 18일 날, 지난 9월 18일 날 됐기 때문에 아직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신규 상장을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바로 2, 3개월 내 조정받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상승 반열에 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거는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은 기다려야지 상승 반열에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저점으로 저가로 매수했던 그런 기관 물량이라든가 개인 물량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소화되고 난 다음에 또 신규 매수의 우위가 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오의 상승세와 마찬가지로 에클론도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로서 상장 이후 지금 최고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클론에 그 주목하는 거는 이 회사는 이제 스웨덴의 그 항체 전문가 그룹하고 해서 설립을 해서 상장된 건데 우리가 이제 신규 이제 항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항암에 관련된 어떤 연구 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그 에피톱 항체라든가 그리고 뭐 이중 항체제 신약 개발 그리고 면역 항체를 이용한 그 신약 개발 이런 플랫폼의 다수를 잘 갖고 있는 게 바로 에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처럼 이런 새로운 어떤 신약을 개발했을 때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적용해서 신약 개발에 어떤 우위에 쓸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것이 이제 이 회사의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각과 어떤 이슈가 된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주가의 이제 급등세가 연출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한번 유심 있게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그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IT주의 어떤 주가의 하락이 좀 두드러졌었죠. 그 중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좋은 종목만 다시 이제 반등하고 나머지는 어떤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거의 뭐 원위치 돼서 다시 한번 상승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 자체가 이제 내년에 이제 기대될 수 있는 SLP에 관련된 어떤 기판 요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거 지금 현재는 이슈화되지 않지만 내년 정도 하반기부터 이슈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 갤럭시 SA9이죠. 9에 대해서 접목하는 그 SLP 기판에 대해서 한번 한 11월이나 12월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이슈의 품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서 원위치됐기 때문에 뭐 5,400, 5,500원부터 뭐 4,000원대까지 빠진 것은 거의 매수 타임이 아니긴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가격 정도면 충분히 매수를 해도 부담 없는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주고요. 분명히 이번에 반등 시점에는 지난번에 빠지기 전 5,500원을 상향 돌파해야지만 이 주식이 가는 거다 이런 관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손절가는 4,0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제가 왜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냐면은 최근 장세 자체가 어떤 대형주의 장세이며 어떤 대세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 있는 어떤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을 이끌고 있는 대형주 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의 어떤 주도로 끌고 가는 종목, 그 위에 이제 대형주들은 어떤 계단식으로 상승 반열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대형주도 지금 현재 서서히 상승 반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그 한 2년 정도 조정을 삼성 엔지니어링이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11,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분명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 종목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뿐만 아니라 그런 수급 동향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부터 이제 안정적으로 실적이나 매출이 이제 유지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2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살펴볼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은 그 동아소시오홀딩스 옛날에 동아제약으로 이제 아시면은 저 좋을 것 같고요. 거긴 저 자회사로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API라고 하죠.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 국내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상장된 게 작년 2016년 6월 달이죠. 상장된 이후로 한 번도 뭐 주가에 뭐 실현을 못했고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이제 서서히 상승 반열에 끼려고 이제 준비하는 에너지가 서서히 모이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원료 의약품을 가진 회사는 다양한 그 파이프라인 그리고 신약 개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이 아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항암제 치료 여기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차세대 그 항암제인 그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API 공장을 증설하면서 새로운 그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한 발 앞서가 있는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밀화학 쪽의 분야에서도 이 ST팜에서는 일조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료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시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한 2가지 정도는 충분히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도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 첫 시작이다. 이렇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3개월 내지 6개월의 어떤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반열에 들어선다. 그럼 바로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재가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차의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살펴보실 종목은 그 아이센스입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의료 장비 그중에서도 이제 혈당 관련해서 이것도 체크하는 자가 혈당 체크기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그 기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아이센스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가도 역시 신규 상장된 이후로 지속 하락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는 뭐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컨센서스에 충분히 그 부합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왜 문제가 됐냐면은 중국에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이 회사가 아직은 그 승인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사드의 어떤 보복이다라고 이제 일단은 판단이 되어지는 어떤 부분도 있겠고 아니면은 일정 정도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된다 그러면은 이 회사로서는 폭발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다져지고 나면은 앞으로는 그 좋은 정도 얘기에 따라서 호재성의 재료에 따라서 주가는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런 혈당 측정기 분야에서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1% 정도밖에 점유율을 못 가지고 있다. 거꾸로 돌려 말하면은 2%, 3% 정도 점유율만 갖는다라면은 수천억 정도의 이제 매출이 더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공략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거꾸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국 공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것이 해소된다라면은 세계 시장의 점유율은 2%대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라면은 영업이익은 100% 증가가 아니라 200%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가격으로 충분한 매수 타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클론부터 아이센스까지 5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 왔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장이고요. 오늘장이 어떤 종목 매수 포착 타이밍일까요? 우선 아모텍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지금 현재 6.17%의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텍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올해 그 한 해 동안 봤을 때 좀 그 IT 부품주 중에서도 가장 핫했던 종목이 바로 아모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하지만 몇 주 동안의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할 때 그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도 3분기 실적이지만 4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지는 상태에서 우선 그 4분기 실적의 좀 주가 손 반영될 가능성도 크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모텍 같은 경우에 그 전장부품 매출이 매분기 좀 증가하고 있고 4분기에 신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 수익성은 당연히 3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지만 3분기 대비로 개선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장 매출 증가가 수익성 개선의 가장 주요한 변수이고 이런 전장부품 쪽에서의 매출 수익성 부분이 아모텍의 주가 지금 자극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아모텍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좀 감소하고 이익은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3분기 때에서의 물량 감소 영향은 좀
3분기 실적에 크게 자극을 안 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와 비슷한 124억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2분기 대비해서 좀 상승한 14.5% 정도로 지금 증권사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은 걸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적에서는 3분기 시적 기대주로도 매수 타이밍을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가 아무튼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적정 PR로 봤을 때도 목표 주가는 47,000원에서 48,000원 사이를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할인 같은 경우 이전에 보다도 많이 축소한 상태라서 목표 주가에 좀 가는 부분은 그나마 좀 쉽게 좀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39,000원,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 3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텍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성우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과 함께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넷마블 게임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장기간 이제 홀딩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게임즈 전반적으로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넷마블 게임즈도 역시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부각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눌림목입니다. 근데 조정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할 정도로 약간 횡보예요. 그만큼 하단에서 받쳐주는 세력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위치에서 약간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전고점인 17만 7천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이제 기본적인 매출은 리니지 투 레볼루션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50개국 이상의 수출이 지금 확정이 된 모습입니다. 리니지 투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각국에서 런칭을 하게 되면 항상 어느 정도 이상의 소기의 성과를 거둬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규 진출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모멘텀이 역시 모바일 게임인 테라M입니다. 모바일 게임 테라M은 지난주 사전 예약자 15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테라M의 올해 흥행작 플레이언스 노운스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블루홀의 인기 글로벌 IP죠. 이 IP 테라를 기반으로 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게임은 사실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는 항상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흥행을 한 캐릭터를 바탕으로 게임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고정적인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전 예약 흥행은 어느 정도 예견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넷마블 게임즈의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세븐나이츠 MMORPG나 이런 게임들은 출시 일정이 조금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리니지 투 레볼루션의 매출이 계속해서 견조하고요. 테라엠의 매출까지 가세한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증가한 1280억 정도 컨센서스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이후 신작에 대한 성과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모멘텀도 많고 수급도 좋기 때문에 당연히 무난하게 좀 홀딩으로 끌고 나가시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선 ENT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는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 처리 업체입니다.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폐기물에 대한 처리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고철 가격이 상승하는 데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폐도 형태 처리 부분의 수익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드릴 모멘텀은 서울 지역의 재건축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최근에 서울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재개발 건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신정부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도시 재생 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업체의 수혜가 좀 쏠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폐기물 사업 같은 경우 이제 여름 장마철이 비수기예요. 근데 지금 여름철이 지났기 때문에 비수기는 지나갔습니다. 성수기로 좀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섹터가 IT, 게임주, 엔터주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폐기물 처리 관련된 섹터가
사실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인선 ENT도 지금 하락한 이후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렇다고 하락하는 모습도 아니고 지금은 상승 전환을 위한 약간 박스권에 갇힌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비축한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구간에서는 충분히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인선 ENT는 제가 초기에 그 전략 제시해드릴 때 목표가 7,500원 그리고 손절가 6,2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현재 주가 6,500원이니까 일단은 보유하면서 7,000원 이상 돌파까지 한번 노려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사실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70-80% 정도 올라간 이후에 지금 시점에서 일단 그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수급적인 변화를 보자면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다가 최근에 기관은 매도세로 좀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여전히 견조하게 매수를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대립되면서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모멘텀은 좋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1,200억으로 20% 이상 개선,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마진 헤드라이트용 판매 증가로 자동차용 LED 매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현재 시점에서 그 성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이 자동차 LED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베트남 LED 패키징 라인 가동으로 매출 원가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또 신규 선라이트 LED 조명 매출도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단기간에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는 거 빼고는 딱히 단점을 찾을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기존 목표가 28,000원에서 3만원을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한 번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26,150원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기존에 잡았었던 3만원 목표가 일단은 유지하고요. 좀 홀딩하고 끌고 나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은행주는 사실 조금 지루하게 움직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주 자체가 약간 무거운 섹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멘텀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주를 보는 모멘텀 역시 금리 인상인데 얼마 전에 이제 금통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가 그 1차적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초 정도로 일단 대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 혹은 우려감이 피어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지금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반영해서 미리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 미리 이제 금리도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은행의 예대마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행주가 이제 기업은행이든 뭐 KB금융이든 신한지주든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은행주를 가져가실 분들은 어떤 은행주를 사셔도 크게 이제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를 좀 추가적으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기업은행 오늘 좀 보유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를 16,000원 그리고 순절가를 14,000원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가격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좀 홀딩해 나가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도 제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9월달 이제 초중순까지 빠른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약간의 그 조정 흐름,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NC소프트도 그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었다라는 것 빼고는 딱히 약점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치해 있는 주가 42만 5천원 구간은 이전 고점 부분과 일치하는 지지대 구간입니다. 기술적인 저가 매수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그 NC소프트의 리니지 M을 말씀드릴 때 항상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가 개인 간 거래가 언제 되냐가 관건이고 공성전이 언제 나오냐가 관건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점에서 개인 간 거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성전이 지금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려는 그 초기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성전 컨텐츠가 공식적으로 런칭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리니지 M이 TV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택진 대표가 직접 나와서 이제 그 CF적인 입소문 효과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매출을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현재의 매출을 좀 유지시키는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공성전에 대한 효과 본격화 그리고 TV 광고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은 일단 기대하면서요. 현재 시점에서 역시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홀딩 관점까지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209번님께서 오늘 인기 검색 종목에서도 짚어드렸던 내추럴엔도텍 여쭤보셨습니다. 26,000원에 10%, 35,000원까지 다시 갈 수 있나요? 하셨는데 일단 인도 수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장규환 부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에는? 네, 지금 내추럴엔도텍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 정도의 그 나름대로 그 세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번에 1차 상승을 마무리했는데 또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이제 2차 상승이 이제 진행 중인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31,000원에서 32,000원을 물량권을 넘긴다라면 충분히 35,000원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일단은 꺾이지 않고 2차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 일단 내추럴엔도텍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6,000원에 사갖고 계신 그 종목은 분명히 31,000원, 2,000원을 돌파하는지 만약에 빠지지 않고 장중주종으로 돌파한다라면 최소 35,000원까지는 한번 보시면서 장을 대응해라. 만약에 어떤 거래량이라든가 전체적인 그 매기가 없어질 경우에는 바로 이제 매도를 취하는 그런 전략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추럴엔도텍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1154번님께서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OCI 101,500원에 비중 15%. 지금까지 기다렸다.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하셨습니다. 오늘 11만원까지 터치하는 모습 또 3%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오현진 팀장님, OCI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신고리 원전 재개에 대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주가 단기간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었지만 오늘 보시면은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원전 신고리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진행되던 것이니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시장의 정책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어느 정부보다도 친환경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열어두셔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OCI 같은 경우는 국내 태양광 업체 중에 대표 주자입니다. 특히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인데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16, 17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지금 OCI의 폴리실리콘 그 마진을 낼 수 있는 가격이 킬로그램당 15달러 이상인 걸 보면 이제는 폴리실리콘 가격으로 마진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화학 업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익까지 더해진다면 OCI의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 기관과 외국인도 강력한 순매수를 지금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매수가가 이제 101,500원이신데 이제 물렸다가 이제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왕 기다리신 거 지금 시점에서 빨리 팔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좀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를 한다고 해도 이익권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는 일단 홀딩 관점을 드리고요. 익절가를 106,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6,000원을 깨지 않으면 한 12만원 정도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혹시 166,000원을 깨면 그냥 이익 실현하고 저점에서 다시 사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12만원, 손절가 익절가죠. 익절가 106,000원으로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절가 106,000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짚어보시고 또 이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고요. 3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장규환 부장의 5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DIC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DIC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분명히 한 번은 휘나래를 칠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충분히 매수 시점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그 한번 핫하게 매스컴에 나올 수 있고 우리가 가장 핫하게 볼 수 있는 그 전기차를 바로 이 회사에서 내년부터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의 그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꼭 승용차뿐만 아니라 택배형
그리고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뭐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중국처럼 일상화되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는데 바로 내년부터의 그 시작인데 거기에 가장 그 일조할 회사가 바로 DIC라는 겁니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현재 그 모터라든가 뭐 기어박스, 뭐 샤프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최고의 전기차 넘버원 회사에 납품이 되고 있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그 중국의 이제 진리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어 샤프트를 납품하고 있는데 중국의 진리 자동차의 성장 속도가 엄청납니다. 우리 과거에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에 의존하던 어떤 중국 부분의 이런 부분을 완전히 그 중국 자동차, 그 진리 자동차가 매출을 이제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회사는 분명 현대 자동차, 기아차에서 부진한 것을 다 탈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뉴스에 따르면은 그 테슬라가 상하이에 어떤 그 전기 자동차의 어떤 단독 공장을 짓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또 가시화돼서 현실화될 때는 이 DIC로서도 큰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DIC로서는 주가의 흐름 그리고 주식의 어떤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꾸준하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어느 시점에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꾸준한 관심에서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하나의 또 구조조정을 위해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어떤 미국 데일 USA를 갖다가 이제 다 이제 인수를 하면서 미국 전기 자동차에 어떤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회사 내부적으로 또 구조조정을 이렇게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그 6단 기어 모터를 이제 주로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영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하면은 어떤 그 DIC가 충분히 이제는 하반기, 그러니까 4분기 내년 1분기 요때 어떤 두각을 나타낼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머리에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그 휴원스입니다. 휴원스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올라가기 전부터 추천했는데 이제는 올라갔다가 다시 2차 상승의 진입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1차 상승이나 2차 상승 요 단계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휴원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식품, 웰빙 식품의 최고의 뭐 기업이다라고 이제 많이 아실 거고요. 휴원스하고 휴원스 글로벌 이렇게 지주회사하고 분리되면서 새롭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서 이제 휴원스 같은 경우는 어떤 보톡스에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년 2018년도 하반기부터는 어떤 보톡스에 대한 어떤 매출이 본격적으로 되고 국내에서 3상을 마무리하는 그 내년부터는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이런 과정이 차곡차곡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도 뭐 1차, 2차 이런 단계에서 그동안에 과거는 있고 현재 시점에서 1차, 2차의 진입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휴원스도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이제 새롭게 이제 보실 종목은 이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종목에는 아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된 종목의 어떤 특색 이것도 역시 이제 8월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상향을 돌파한다라면은 포트에 놓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버려라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신규 상장된 거에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두각이 그렇게 이제 바로 그러니까 2, 3개월 내에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면은 그 이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재 그 4차 혁명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그 모션 제어에서의 이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360도를 회전하는데 그걸 4만 분의 1로 쪼개서 그 미세한 공정까지도 이 회사가 어떤 하는 그 인버터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그 로봇을 갖다가 개발해서 판매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칩을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4차 혁명에서 앞으로 한 3년간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다음에 살펴보실 종목이 이제 아지넥스텍인데 두 종목은 같이 이제 짝으로 보셔도 되는데 약간은 그 틀린 부분이 있죠.
이제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하고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OLED 관련된 장비에 특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도 모션 제어 시스템 이런 부분에 되어 있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시점 자체가 그렇죠. 이제 3분기의 실적이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종목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분기,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이제 몇백 프로 이제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한 300~400%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4분기에도 역시 그 2분기, 3분기의 영향을 따르면은 반도체 경기라든가 OLED 경기 이런 것이 호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런 시점에 맞춰서 이 회사 주식도 지금 현재는 이동평균선의 그 일봉 상태를 보면 추세가 깨진 것 같지만 큰 흐름상에서의 주봉에서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에서는 바닥권에서는 또 실적이라든가 이런 재료에서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내추럴 엔도텍과 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실적이 어디 좋아진다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또 매출액이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부합됐을 때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에 접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그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그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대형주로서 제가 이제 포트에 이제 누른 게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의 대형주의 장세에서 상대적으로 1차 상승을 준비하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지 안 접어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게 만약 하루 이틀 조정받고 움직인다라면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은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환자식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화되게 최근에 어떤 매출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환자들이 어떤 먹을 수 있는 그 영양식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대상에서 이렇게 만들면서 이 부분 갖고만 충분히 영양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양상까지도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 회사에서 이제 고부가 그 식품인데 아미노산 L-히스티틴이라는 걸 개발해 갖고 뭐 사료라든가 여러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조미료라든가 이런 거에 특화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이제 지속적으로 안정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하락이 많이 돼서 조정 국면이 끝난다 그러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상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일단 대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국면이다. 잘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의 5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 팀장 이번에 어떤 종목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기존의 NH엔터 자리를 이오테크닉스로 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레이저 응용기기 생산을 하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좋죠. 하반기 내년 초까지도 지금 최소한 더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수혜를 이 반도체 장비주인 이오테크닉스가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이제 계속해서 괜찮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IT주들이 가격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소형 IT주들이 조금 덜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중소형 IT주를 좀 주목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이오테크닉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과 공급 계약 체결 후에 꾸준한 수주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저 탈착 장비를 생산 중이고요. 이 레이저 탈착 장비는 중소형 OLED 핵심 공정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OLED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 쪽에서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가 매수에 계속해서 좀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이오테크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실적과 수급 모멘텀이 좋은 그런 종목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이제 87,200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종가 부근에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0원으로 초기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산업은 국내 원양사업 그리고 참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 원양참치 연승업의 주요 어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남방 3다랑어의 어획 쿼터가 기존 계획대로 확대가 됐습니다. 때문에 어업을 영위하는 업체에는 전반적인 호재로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어장인 중서부 태평양에서 눈다랑어 어획 쿼터도 오늘 12월에 그 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확대된 쿼터를 확보를 한다면 조업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조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참치 가격 상승입니다. 참치 어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업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 개선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역시 저평가라는 거죠. 지난주에 체크해드린 대로 내년 기준 PER이 7배 수준에 머물고 있고, 주가도 기술적으로 올해 6월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보인 이후에 이제 막 바닥을 딛고 올라가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좀 보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약간 지루한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모습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 67,000원이었습니다. 전략 유지하면서 홀딩해 나가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NG 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가 이제 그 전자담배 판매 확대에 따른 점유율 하락에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전자담배 시장 확대에 점유율이 하락했던 부분은 다음 달에 출시되는 그 신규 전자담배로서 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KTNG의 관련형 전자담배 릴과 PC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요, 전자담배 시장에서 뺏겼던 지위를 어느 정도는 회복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그 전자담배 아이코스에 부과된 세율이 일반 담배의 90% 선으로 인상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를 상당히 끌어올린다라는 내용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아이코스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전자담배 브랜드고 KTNG의 위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KTNG는 어느 정도의 반사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이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PER 13배 수준으로 해외 담배 기업보다 매력이 있고요. 시가 배당률 3%대 후반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보유하고 나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15,000원, 손절가 10만원 말씀드렸고요. 전략 변경 없이 보유해 나가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는 주가가 약간은 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장 조정이 나왔지만 조정폭이 크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견조한 조정으로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 초 최대 연휴가 종료가 되면서 모멘텀이 소멸이 됐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약간은 부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조금 더 돋보이는 기저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한중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사드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전보다는 많이 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투어 자체로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다. 그리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9만원대 가격은요, 이전 고점과 일치하는 가격입니다. 역시 지지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저가 매수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역시 홀딩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9만원입니다. 9만원을 일단은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95,000원으로 1차적으로 오늘 상향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홀딩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편안하게 좀 보유하시면서 변경된 목표가 95,000원까지 노려보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성 SDS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근에 상당히 좋은 수급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7월 달에 있었던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현재까지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반영되고 있는 모멘텀은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 스마트 팩토리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성장성이 가시화되면서 삼성 SDS가 중요한 역할을 기업 내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 삼성 SDS의 매출액 지난해 같은 대비보다 한 15%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8% 정도 증가하면서 견조한 실적 예상되고요. 4분기까지도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패턴상으로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뚫고 나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굳이 빠르게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역시 홀딩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홀딩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어느 정도 보고 계신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목표가를 잡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표가를 잡으려면 주로 이제 매물대가 있는 지점을 목표가로 잡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한번 탄력이 붙으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매물이 잡히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제가 따로 이제 목표가를 정해드리진 않고 그냥 홀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목표가를 정하거나 아니면 이탈가를 정하는 일이 오게 되면 그때 가서 제가 전략을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한 목표가 없이 그냥 끌고 나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없이 홀딩 조금 더 해도 괜찮겠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한 3분 정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양 시장 예상 체결 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 시장 모두 볼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2490선 다시 뚫고 올라갔습니다. 2492.23포인트, 33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장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 정도 강보합권이고요. 일중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으로 보시면 오늘 2500.92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2470포인트대까지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2490포인트대는 수성을 했고요. 이제 현재 어느 정도 지수 상승에서 마무리하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개인은 여전히 삽니다. 외국인 2,800억 원, 개인 2,060억 원 삽니다. 기관이 5,807억 원이나 순 매도하고 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의 매도로 오늘 지수가 좀 못 가는 경향이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올라갑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상승폭은 좀 둔화가 됐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4%가 넘는 상승이 나옵니다. 현대차도 0.33% 올라가면서 15만 2천원대 거래 마감이 예상됩니다. 포스코가 1%대 낙폭이 기록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LG화학도 3%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물산, 네이버,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생명까지 모두 하락하는데 특히나 한국전력 원전 이슈가 신고리 오리코기 재건설 이슈가 지난주 금요일 하루로 지금 끝나는 분위기로 보이고요. 삼성생명도 낙폭이 2% 가깝습니다. 이제 다음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피비의 흐름이 좋습니다. 676포인트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0.5% 가까운 상승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일중으로 보시면 677포인트 고점이고요. 저점은 674포인트 부근입니다. 위아래로 박스권 상승 쪽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이 삽니다. 개인이 오늘 428억 원 정도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한 301억 원 정도 현재 나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소폭씩 상승합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0.39, 0.17% 상승 마감 예상이고요. 신라젠이 6만원을 지키면서 마감하느냐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6%가 넘는 상승을 오늘도 가져갑니다. CJENM, 로엔 모두 하락하는데 로엔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락폭이 꽤 크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가 2.5% 빠지고 휴젤이 4.8% 빠집니다. 일단 보톡스 관련주도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요. 코미팜 바이로메드 빠집니다. 특히나 바이로메드의 낙폭이 2.44%. SK머티리얼즈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폭 조금씩 키워서 18만 1,400원 종료 예상입니다. 자,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하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장규환 부장님 오늘장 코멘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보나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가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세계 시장과의 어떤 동조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런 대세 상승 속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오늘 장세를 보면서 아시겠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어떤 흐름을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형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위주로 해서 대형주가 지수를 끌고 가고 있고, 거기와 이제 맞닥뜨려서 대부분의 LG전자라든가 이런 것이 조정받고 움직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시가총액 큰 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떤 새로운 이슈에 따라서 어떤 큰 폭의 신라젠 같은 경우도 500%, 6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의 움직이는 쪽, 지난 2개월 전까지는 IT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 크게 반등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2개월 동안은 또 바이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어떤 시소 게임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대세 상승의 어떤 3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양상을 단기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가고 있을 때 같이 참여해야 된다. 잔치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 투자 전략을 가질 때는 어떤 시장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발굴되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움직이면서 조정받은 종목이 1차 상승한 건 2차 상승한 것도 조정받고 3차 상승, 이런 식으로 장이 확산되는 이런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찾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있던 종목 중에서 내 종목을 분석을 해보면은 시장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남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의 어떤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이런 전략을 잡아가지 않으면은 또 한 번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떤 종목에 따라서도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들어갈 건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코멘트를 좀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2490선 안착했습니다. 2490.05포인트의 소폭 상승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상승폭이 조금 더 큽니다. 675.86포인트, 0.43%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어떨까요? 원달러 흐름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80전 정도 내렸네요. 1130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전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십시오. 자,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대한광통신 지금 77.8% 상승 국면입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홈캐스트 종목 장기환 부장이 추천을 마찬가지로 해줬는데요. 31.1% 올라갑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의 LG화학 지금 27.4%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입니다. 한온시스템 14.4% 수익 국면입니다.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죠. 송동현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장에 좀 말씀을 여쭙고자 한 건 한온시스템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인데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한온시스템이,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을 때, 이제 정별 구간이었습니다. 정별 구간에서, 차츰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다시,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6.7% 정도 상승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한 60만 주 정도 이제 매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전기차의 그 부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변화된 그런 매출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전기차 생산에 대한 그 확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다는 그런 기대감이 힘입어서 지금 한온시스템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지금 어떻게 뭐 실적 밸류에이션 평가를 뭐 지금 당장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역시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에 우선은 매도를 1차 매도를 한번 하시는 전략으로 일단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분명히 올 건데 이평선 구간에서 이제 조정 시 거래량이 확 줄면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추가 매수로 이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추세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1차적인 매도를 대응하시면서 한원 시스템의 어떤 전반적인 추세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송동현 팀장이었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장기환 부장의 추천 종목 두 종목도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 그리고 홈캐스트 이 두 종목은 부장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앞으로? 일단은 그 대한광통신은 어떤 조정 국면에 이제 접어들은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1차, 2차, 3차를 마무리하고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조정 국면에서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는 분명히 필요하다. 갈 수 있으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장기간에 이 가격대,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서 머무를 수 있는데 올해 대한광통신의 어떤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서의 어떤 그 안착이 좀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간에 급등에 따른 어떤 그 차익 매물 소화가 분명히 한 3개월 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서 어떤 3개월간의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 마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하나 이제 다시 또 살펴보실 종목은 이제 홈캐스트입니다. 홈캐스트를 보면은 제가 이제 배아줄기 세포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장점이고요. 하나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그렇지만 홈캐스트가 지금 셋톱박스를 주로 하고 있고 그런 배아줄기 세포, 황소박스하고 하는 부분이 극히 미진하다는 거죠. 다른 식으로 주업이 아니라 하나의 일부의 어떤 사업의 부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어떤 그 시세의 그 또 재료에 의해서 급등락은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홈캐스트가 무조건 줄기세포 관련주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어렵고요. 왜냐하면 일정 정도의 사업 부분만 있다는 것은 어떤 재료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사업구조 개편이 완성이 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두시면서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일정 정도 강하게 이슈가 있다면 매도를 대응하고 그리고 조정을 받아서 기간적으로 있어서 어떤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역시 새로운 재료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규제가 철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흐름 자체는 앞으로 한 1개월 정도, 2개월 정도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회사는 어떤 그 새로운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국 법인의 어떤 합작해서 영업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이제 배아줄기세포 이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어떤 줄기세포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자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회사의 역량을 집중한다. 뭐 자금이 많이 투입된다. 그러면은 1년 후에 아니면 6개월 후에 사업의 성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약점과 강점과 약점을 잘 그 파악을 머리에다 두시고 나서 어떤 회사의 주가의 움직임을 대응을 해야지만 이 회사를 어떤 주식으로서 승리를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과 홈캐스트에 대해서 자세한 향후의 전략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수익률 점검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의 주요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일정들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 대응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장이 일단 상승은 했지만 쉽지 않은 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내일장은 또 어떻게 대응할게요, 부장님? 네.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께서 뭐 오늘 내일로 이렇게 장세를 판단하기보다는 큰 흐름 갖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세 상승의 어떤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뭐 5,000포인트 뭐 여러분들께서 2,700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충분히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을 때는 가고 있는 장에서 편승을 하는 이런 전략이 가장 유효한 거고요. 과거에 우리가 항상 보면 알겠지만 바이오 갔을 때 IT로 가면은 손해보고 그렇죠. 바이오, IT 갈 때 역시 바이오로 간다든가 이런 역행을 하는 투자 전략은 아무리 장세가 5배, 6배 가도 20, 30% 수익 내기가 어려운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 이제 순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시장에 순응을 하는데 IT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어느 부분 되면 일정 정도 갭을 맞춰주는 이런 과정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흐름에서의 어떤 판단은 유효하다. 지금 현재 새롭게 부상하는 그런 새로운 주도 섹터가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이런 과정을 지속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의 제약 바이오하고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올라가는 것이 틀립니다. 신라젠을 필두로 해서 셀트리온이라든가 한번 과거에도 갔지만 새롭게 실적이 호전되고 어떤 미래에 대한 신약 먹거리를 확보한 종목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한번 편입을 해보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중에서도 많이 안 간 거를 고르고 바닥권에서부터 움직이는 걸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어떻겠냐 해갖고 제가 한번 몇 개를 오늘 종목 중에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ST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동아소시오 홀딩스, 그러니까 API 원료 의약품 중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런 선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자체는 한번 영향을 받으면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반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거죠. 원료 의약품이라는 것은 어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되고 제약을 만들어도 그렇고 항상 기본 밑바탕이 되고 실적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제약회사가 성구매해서 어떤 약품을 만들 때 미리 구매에 대해서 판매되는 것이 원료의약품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2017년 9월 15일 날 31,000원 31,05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한 35,000원까지 이제 올랐죠. 그래도 제법 올라간 편인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저점을 단계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것이 한 3개월, 아니 한 달 반에서 3개월 정도일 경우에는 그 물량이 바닥권에서 악성 매물을 소화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3만원, 4만원까지 꾸준히 올라가면은 그 이후에 좀 더 탄력이 좀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까지는 1차 상승을 보고 기간 조정한 다음에 2차 상승을 대응한다든가 이런 큰 흐름을 보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의료 장비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안 간 것만 좀 말씀드리는데 한번 아이센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혈당 측정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제 강소기업입니다. 이런 종목 자체가 중국에서의 어떤 그 호재성 재료, 그러니까 승인, 공장 제조 승인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는 이 주가는 상한가 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다면 미리 한 보름 전부터 선반영이 조금씩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반기, 그러니까 12월까지는 그런 흐름이 야금야금 움직이면서 주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 살 때는 크게 여러분들께서 싸게 사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크게 손해를 안 보고 나는 일정 정도 20, 30%의 이익만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런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센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